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존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여러분의 전문성을 정말 한 단계 확 끌어올려줄 그런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돌봄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르신을 그냥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자기 삶의 주체, 그리고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 기본 원칙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일하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권리가 핵심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죠. 어르신은요, 본인의 삶과 돌봄 과정에서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사생활은 당연히 존중받고 또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권리들이 침해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뭐 큰 사건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은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 좋은 의도로 포장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왼쪽을 보면 이건 우리 직원의 효율성이나 편의를 우선할 때 흔히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르신의 선택권을 존중할 때의 행동이죠. 이게 언뜻 보면 사소한 차이 같잖아요. 하지만 바로 저 왼쪽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권리 침해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그게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다 어르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뒤에 혹시 어르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심해지면 결국 우리는 학대라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학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구체적인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를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도와 상관없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의도가 뭐였던 간에 그 행동이 어르신에게 고통을 줬다면 그게 바로 학대라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결과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이건 가장 눈에 잘 띄는 유형이죠. 뭐 직접적인 폭행이나 밀치기는 당연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포함돼요. 낙상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휠체어에 묶어둔다거나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을 마음대로 더 주거나 덜 주는 것. 이것도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죠. 특히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적인 반말,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핀잔을 주는 거, 어르신이 하는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태도 같은 것들요. 이런 게 전부 다 일상에서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성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먼저 성적 학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원치 않는 모든 성적 접촉이나 언행을 포함하고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방임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학대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는다거나 위생관리를 안 해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돌봄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 이게 바로 방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바로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르신의 동의 없이 돈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소중한 연금이나 수당 같은 것들을 가로채거나 함부로 쓰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지금까지 학대의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런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내가 발견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냥 저건 학대구나 하고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3단계 대응 수칙, 이건 정말 무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즉시 행위를 멈추게 하고 어르신의 안전부터 확보합니다. 둘째, 내 생각엔 이랬던 것 같다. 이런 추측은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째, 망설이지 말고 즉시 기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혼자서 판단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거나 아니야, 이건 내가 잘 말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지 상황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신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우리 전문가들의 의무예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 신고가 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인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 법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관 안에서 어떻게든 조용히 덮으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절대 안 됩니다. 노인학대는 그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공식적인 전문기관에 알려야만 합니다. 바로 2번호입니다. 1577-1389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국 공통신고 번호예요. 이건 뭐 우리 모두의 휴대폰에 그냥 노인학대 신고라고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번호입니다. 물론 신고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신고는 여러분의 의무인 동시에 법이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모든 지식은 전문가인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핵심 기준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르신의 권리가 뭔지 이해하고 그걸 보호하는 능력. 둘째,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완벽하게 아는 것. 이 3가지는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전문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알아두면 좋은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항목 있죠? 이게 여러분이 일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점수를 받느냐, 감점을 당하느냐를 가르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전문성이 곧 우리 기관 전체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던져야 할 질문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돌봄은 과연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켰는가? 이 질문에 매일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거고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